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진 그저 5월은 어버이날이 있는 날과 어린이날이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시댁의 5월은 그야말로 행사에 행사를 더한 행사 잔치더라고요. 자, 우선 어버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그 뒤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마지막 날엔 제사가 있죠. 어버이날과 시어머니 생신 있으니 한 번에 치를 수 있어서 좋겠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전혀 허용되는 집안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생신 같은 경우엔 밀려서 하진 않지만 당겨선 좀 하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거 절대로 용납 못 하십니다. 주중이어도 시어머니 생신 땐 저녁 식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결혼한 지 이제 차수로 2년째인데 지난해엔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고 해서 저 주중에 생신상 차려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했고 처음 며느리가 되어서 시어머니 생신 챙겨드리는 것이 당황하긴 했지만 기쁜 마음에 그리했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생신상 차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번은 없는 거 아닌가요? 한 번 정도 했으면 되었지 그게 전통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년 365일 생신도 아닌데 그 정도 해드리는 게 뭐가 그리 힘들어서 징징대는 거냐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5월엔 줄줄이 다 행사라니까요. 어버이날, 시어머니 생신, 그리고 제사까지. 뭐 그냥 시댁에 같이 사는 것처럼 매주 불려 들어가서 행사를 치러야 하고 그리고 시댁 사람들 만나서 식사해야 하고 하니까 정말 정신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지금 이렇게 징징거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배워먹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교육 안 받은 사람도 아닌데 무턱대고 징징 되겠습니까? 저는 한쪽에서 배려를 하고 정성을 보이면 상대방에서도 당연히 배려를 하고 정성을 보여야 하는 것이 시댁과 며느리의 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쪽만 배려를 하고 정성을 보이는 건 아무리 새로운 자식으로 시댁에 들어갔다 해도 그건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땐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한 배려는 배려로 생각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였구나. 이러다가 이게 전통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줬으니 바로 잡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댁분들 다 놀라셨고 당황하셨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냐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 애인 줄 몰랐다고 하길래 저도 그랬어요. 저 또한 이런 시댁인 줄 몰랐었다고요. 며느리 이따위로 취급을 하는데 무슨 존중을 원하며 챙겨주기를 바라며 배려를 바라냐고. 저보고 수준이 한참 낮다고 하길래 만만치 않으신 것 같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버이날이고 뭐고 시어머니 생신까지 다 그냥 넘어가 버린 상태예요. 남편도 안 갔거든요. 시어머니가 더 화가 나는 이유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고 말을 하셨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어찌나 웃기던지 지금까지 자식으로 살았는데 한순간에 기분 나쁘면 엄마들 항상 하는 말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니까 반성을 하시라고 하는데 시어머니 남편의 말에 더 뒷목 잡긴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또 꼬였었는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초에 결혼을 했고 저는 생일이 4월입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저와 1살 차이 나는 시누이와 제 생일이 딱 이틀 차이더라고요. 인연은 인연이다 싶었어요. 사실 이틀 차이 나는 거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거에 의미 부여하고 하잖아요. 암튼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생일이었으니 솔직히 저도 기대를 좀 하긴 했었습니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 보면 시댁과 며느리 사이에서의 생일 유형은 딱 세 부류였어요. 부부끼리 지낸다, 시댁에서 챙겨주신다, 혹은 내가 내 생일상을 차려서 시댁 식구들을 초대한다.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생일상을 챙겨주기를 기대했다기보다는 제 생일을 맞이해서 시댁 식구들 모두 다 모여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남편 또한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며느리의 생일은
시어머니가 좀 챙겨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제가 시어머니와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뭐든지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한 법이잖아요. 먼저 어른이 제게 그런 배려를 해주시면 저도 당연히 충성 맹세를 하죠. 생일 일주일 전 저는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러시더군요. 선택을 하라고요. 아들은 우리 며느리 생일상을 내가 직접 하기를 바라던데 혹시 너도 그걸 바라는 거니?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좀 좁잖아. 사람들이 북적대면 정신도 없을 테고 처음 맞는 생일이니까 나도 준비를 좀 하고 싶은데 우선 생일은 좀 당겨서 이번 주말에 했으면 좋겠고 나도 준비할 테니 너도 준비를 해서 니네 집에서 네 생일을 챙기는 걸로 하자. 니네 집이 훨씬 더 널찍하고 좋잖아. 사람 분벼도 짜증 안 나고. 노 프라블럼 좋은 말씀이죠. 주중에 하면 서로 바쁜데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저희 생일을 위해서 시댁 식구들이 모여준다는 그것에 있었거든요.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제 생일 파티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잡았고 시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음식과 제가 할 수 있는 음식이 서로 절대로 네버 겹칠 수가 없었기에 따로 메뉴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시댁 식구들 좋아하는 거 태워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미역국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완전 벙찌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그날 저는 꽂아 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미역국은 시어머니가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미역국을 끓이려고 하자 자신이 엄마가 그 정도 센스는 있다고 설마 며느리의 생일상을 준비해 오신다는데 기본이 미역국을 안 해오시겠냐고 했었는데 미역국 없는 생일상이 되고 말았고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저도 벙찌고 남편도 벙찌고 하물며 왜 미역국을 끓이지 않았냐고 저 그날 시어머니에게 군소리도 들었어요. 생각을 못했냐고 시누이 첫 생일인데 어떻게 미역국 하나 끓일 생각을 못했냐고 하길래 저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말문이 딱 막혔었는데 남편의 얼굴은 이미 울그락불그락하고 큰소리칠 그럴 기세더라고요. 그래도 공동으로 하는 생일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화기애애하니까 이상하게 오늘 좀 꼬였구나 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절대로 시어머니와 나는 좋은 사이로 지낼 수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절대로 이런 실수는 반복하지 말자 다짐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그러는 겁니다. 시누이와 저의 생일을 공동으로 하겠다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버이날 행사 따로 하고 시어머니 생신은 꼭 당일에 하고 그리고 5월 말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시댁 행사는 꼭 제 날짜로 하는데 제 생일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또 시누이와 함께 지내버리자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말을 안 하면 그냥 이런 대우 받는 거구나 싶었고 남편에게도 말하니 이번에도 그러시냐고 그때 제가 말려서 아무 말 안 했었는데 아주 며느리와 사이 틀어지려고 어머니가 발악을 하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겐 그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미리 생일을 하자는 그 말씀에 말이죠. 작년엔 그래도 시누이 생일은 언급 안 했었는데 이번엔 니들도 같이 하자라고 아예 대놓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지난해처럼 미역국 까먹지 말고 꼭 끓이도록 해. 네 시누이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니들 생일 같이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잖아. 지난해엔 네가 좀 부족했지만 이번에 그런 모습 보이지 말아라. 미역국 빼먹지 말고 꼭 끓이고 그럼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보자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해엔 아무 말씀 없다가 시누이 생일이랑 같이 하는 거 당일에 알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제 생일과 시누이 생일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고. 얼마나 좋니? 식구들 다 같이 모여서 니들 축하해 주는데 집안 파티잖아, 집안 파티. 이런 대우 받고자 이 집안 며느리 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전혀 없더라고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시누이 결혼할 때까지 제 생일은 그냥 다른 사람하고 섞어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며느리 생일이니까 어버이날, 시어머니 생신, 제사는 딱 그 날짜에 같이 하면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같이 해야 하냐고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같이 하면 즐거움이 2배지 않냐고요? 축하도 2배로 받으니까 제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제 생일과 시누이 생일 끝나고 나면 5월에 이것저것 행사가 많은데 너무 정신없지 않겠냐고. 시누이 생일, 제 생일 따로 챙기면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랬죠. 제 생일이랑 시누이 생일을 앞으로 시누이 결혼할 때까지 계속 같이 하라고요? 즐거움이 2배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대신 5월의 행사들, 어버이날, 어머니 생신, 마지막엔 제사까지 한 번에 다 같이 하시죠. 즐거움이 그럼 3배 아니겠어요? 딱 계산하기 편하게 제삿날, 어버이날 행사와 어머니 생신까지 함께하면 되겠네요. 조상님들도 오시는 날이니까 완전 대환장 파티겠는데요? 너무 즐겁겠어요. 도대체 축하가 몇 배예요? 시어머니 막 뭐라 하셨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그냥 지나갔고 지금 시댁과는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버릇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생일을 시누이 생일에 끼워 넣어 하는 건 그건 아주 훌륭한 버릇일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낸 방법 효율적이지 않나요? 즐거움도 3배, 축하도 3배. 아니다. 조상님들까지 오시니까 도대체 몇 배야?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버릇이 없다느니 뭐라 하지만 뭐 그러든지 말든지 저도 똥배짱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